이사철인 요즘 주변에서 자고 나면 오르는 전셋값 때문에 집 구하기 참 힘들다 이런 말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이 집값도 비싸지만 이사 한번 하려면 이사 비용에 중개 수수료까지 목돈 나갈 일이 많다 보니까 세입자들 참 힘드시죠.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층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인터넷으로 부동산 직거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잘만 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아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박예영 기자가 직거래 경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말이 쉽지 사기도 당할 수 있고 해서 참 직거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안전하게 거래하는 비결이 있던가요? 맞습니다. 거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는 이미 부동산을 통한 거래만큼이나 직거래가 일반적인 일이 됐더라고요. 거래 금액이 중장년층보다는 적다 보니 위험 부담도 덜하고 인터넷이 더 편리한 세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작은 실수로 큰 피해를 본 사람도 꽤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고 신중해야 하는 부동산 직거래, 어떻게 하는지부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담아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인 요즘 치솟는 전세금과 월세 부담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어디 집값뿐인가요? 이사하려면 돈 나갈 때가 참 많죠? 이렇다 보니 중개 수수료까지 버겁게 느껴지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수수료가 적었으면 좋겠죠. 집값도 부담스러운데 복비도 또 따로 줘야 돼. 뭐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드니까. 만약 대출 받는다 하면 그 복비까지 대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크니까.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회사원 강은실 씨는 이런 부담을 줄이려고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을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모임을 통해 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몇 차례 살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해본 결과 직거래를 선호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통해서 거래했었는데 문제가 생겨도 부동산 쪽에서는 책임을 져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개 수수료가 대행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서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직거래를 하게 됐고 복비도 좀 아끼게 되고 그런 이점이 있어요. 강 씨는 조만간 직장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요. 역시 직거래 사이트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올리면은 크게 보이도록 찍어가지고 올리거든요, 방을. 근데 개인이 올릴 때는 실사를 올려가지고 실제 사진처럼 올려서 그런 점이 좋아요.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연락을 하고 직접 방문을 하는데요. 사진과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햇빛은 잘 드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이렇게 몇 곳을 다녀보고 집주인과 뜻이 맞을 경우 계약을 하게 되죠. 강은실 씨의 경우 전세금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가 최대 45만 원 정도임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30만 원 정도는 아낀 셈입니다.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이 직접 직거래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룸을 세놓는 김치명 씨는 몇 년 전부터 직거래 사이트에 방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방이 안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 지역에 몇몇 사람만 찾아오지. 요즘은 학생들이 뭐 핸드폰으로도 인터넷을 보고 전국에서 다 보니까 인터넷에 내놓자마자 방은 거의 다 나갔어요. 실제 직거래 관련 웹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도 크게 증가해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만 2,400여 개를 넘어섰습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름은 더해져갑니다. 지금 직거래 사이트가 바로 이렇게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에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물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서 이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젊은 친구들은 한 40~50% 중개사무소를 찾는 경향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를 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부동산 계약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간 실수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전 부동산 직거래로 전세 계약을 한 이 여성은 몇 달 전에 집이 가압류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을 확인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가압류
무조건 들어가 있고 혹시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우선 전세금 6천만 원을 거의 못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등기부 등본상 이 집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돼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죠. 저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는 순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었고 그 사람도 별로 위험하다고 얘기를 안 했었고 그래서 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네, 그쵸. 그냥 한 거죠. 부동산 직거래 시장은 늘고 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해서 결국은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직거래를 통하고 계약서가 미비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부동산 직거래하려면 어떤 것을 챙겨야 할까요? 먼저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직거래는 세입자끼리 정보를 올리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세요. 신분증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영수증을 챙기고 잔금은 은행 계좌로 이체해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고요. 하자 보수에 관련된 약속은 문서로 만들고 전세권 설정, 확정 일자를 꼭 동사무소에 가서 받으세요. 부동산 직거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경제적으로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수수료도 절약하고 거추장스러운 계약 과정도 줄어든다는 장점 덕분에 젊은 층들에게 익숙해진 부동산 직거래. 위험이 큰 만큼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